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면톡톡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흐르는 동안 수많은 전쟁의 피해를 보아왔는데요. 근현대사를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한 기록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인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큰 피해를 보았지만 그만큼 베트남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가족 중 한 사람을 베트남 전쟁에서 잃은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일평생 한국에 복수를 할 목적으로 살았던 그가 복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이야기하시더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귀족, 부자 집안이었다고.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국군이 마을을 다 파괴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며 가정을 꾸려 가셨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땅 위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은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는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일하시고 돌아오신 아버지를 보면서 할머니는 매일 밤 한국 사람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푸념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푸념 때문일까요? 저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제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이 한국 때문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제 머릿속에 있었고 저는 평생 한국을 저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너무 깊이 집중했던 탓인지 저는 한국어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팍팍한 상황에서 보란듯이 성공하여서 한국인들에게 저와 똑같은 고통을 남겨주고 싶다는 시기 어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학과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여행지 중 하나이고 저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에서 일하였습니다.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더 키워주었습니다. 제가 보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한 척하지만 대부분 무례했고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이드 일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을 미워할수록 한국어 실력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악에 바쳐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어학과를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한국에 있는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많은 친구가 한국으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몸이 힘든 일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졸업한 학교가 베트남에서는 엘리트 학교였기 때문에 한국인을 상대로 오래 가이드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한국의 한 마케팅 에이전시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베트남 해외 홍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을 베트남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성격이 급하고 성질이 사나웠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 느리고 답답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 알수록 속에 분노가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동안 제 태도를 꾸짖었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했어. 한국 사람들의 콧대를 눌러주고 싶었던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평소에 워낙 쌓인 것도 많았던 터라서 저는 저를 혼내는 팀장에게 한국인들은 역시 공격적이다라고 울면서 쏘아붙였습니다. 팀장은 당황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렇게 회사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삭혀지지 않는 마음을 잡고 있을 때 팀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팀장은 가타부타 현관을 열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한국 사람들은 무례하다고 생각하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베트남 음식점에서 산 음식들과 식품들이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쌓여있던 분노가 눈물을 타고 흘러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듣고 있던 팀장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팀장은 사실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는 거 맞다. 하지만 내가 지켜보니 너는 사람이 나쁘지 않다. 너는 베트남 사람이기 전에 내 부하 직원이고 내 부하 직원이 무시당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다. 한국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너를 조금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해해달라. 라는 말을 자상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저와
한국 사람들을 나누며 생각했는데 팀장님은 저를 국가로 나눠서 본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한 사람으로 생각하셨다는 사실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분노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베트남 음식을 눈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실체가 없었던 한국에 대한 분노가 결국 피해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해서 팀장님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팀장님은 그런 일이 없던 것처럼 묵묵하게 절 대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일에 더 집중하여 매진했고 현재는 팀장님 밑에서 파트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한국인 직원이 제 아래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꿈꿨던 것과 같이 한국 사람들에게 성공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수라면 복수일까요? 저는 제가 꿈꿨던 복수를 이룰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팍팍하고 빡빡하게 생각했던 한국 문화 안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있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제 실수를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준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 한국군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결정이었고 수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많은 한국인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전장으로 나가야 했던 것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트남 전쟁 탓에 죽거나 다친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누구도 그로 인해서 베트남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적과 상관없이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준 팀장님과 같은 분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큰 사건에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품어주는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늘 주인공이 한국 사람들의 정과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미묘한 정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신사동에 있는 라운지에 다녀왔습니다. 내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나는 새벽 4시에 혼자 라운지 밖에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우산이 없었어요. 그러자 한국인 몇 명이 짧은 영어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집으로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먼저 우산을 구해야 한다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현금이나 카드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나는 카드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알겠다고 하면서 집 주소를 물어보았고 주소를 알려주었을 때 카카오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친절한 행동에 감동하였습니다. 며칠 전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짐을 가지고 지하철을 타면서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고 우리가 실제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20시간의 비행으로 한국에 온 후 정말 도움이 되었고 그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때까지 지하철 계단에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았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고 친절했습니다. 새벽 3시에 남자친구와 함께 길에서 이미의 한국인들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택시를 타게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한국인에게는 내 본국인에게서 찾을 수 없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던 어느 날 밤 직장에서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도시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나는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경찰차가 저를 세웠습니다. 경찰은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디 사는지 물었습니다. 운 좋게도 나는 기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에 토할 것 같아서 창문을 열어달라고 경찰에게 부탁했고 얼마 안 가 경찰차 옆에 토했습니다. 경찰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웃음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멋진 추억입니다. 다툼은 분쟁과 분열을 낳지만 용서와 용납은 관계와 진전을 낳습니다. 오늘도 수도 없는 갈등 가운데 묵묵히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